일단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지난주에 광장동 했는데 이 약간 데이터가 되게 방대해요. 제가 일반고 7개랑 자사고 3개 했더니 10개 학교 되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희 주관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될 것 같아요. 먼저 28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이 있고, 이제 광진군의 분석, 일반고 자사고 분석하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더라고.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아셔야지 어머니들이 내년도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 선택할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중3 엄마들 계시지만 이하도 있지만 이하 엄마들도 아마 한 5년 정도는 아마 이 제도 가지고 같이 다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자세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도 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문이과가 우리가 현재 고1 애들은 분리되어 있는데 09년생인 2028년도 수능부터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뭐 이과 문과 나누지 말고 융합 통합형 수능으로 같이 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행이고 바뀐 개편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문과 수학 한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국어는 이제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보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화작 언매를 이렇게 나눠 봤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언매를 봤고요. 언매가 언어와 매체긴 한데 사실 문법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국어 좀 자신 없는 친구 화작을 봤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28년도 이번에 한 중3부터는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광정동 일대 우리 고등 국어 선생님들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서 쓴 건데 이제 화작이랑 언매랑 이게 이제 같이 시험 보게 되면 새로운 유형의 수능 문제가 나와서 좀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고 공부량도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말씀처럼 아까 화작 언매의 차이는 그 문법의 차이다. 그리고 여전히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해력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문학을 제일 문학 말고 문해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유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이과 통합이 되면 예전에 최초로 봤던 국어 수능처럼 바뀌게 되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순으로 보게 되면 독서, 언어, 문학, 화법 순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역대 수능에서도 이제 오답 탑10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독서 파트, 이제 문해력을 갖다가 체크하는 게 제일 어렵고, 문법 한두 문제, 문학은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언매를 피할 수 없게 됐으니까, 좀 중학교 때 문법 어려운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왜 문법이 어려웠잖아요. 국어 문법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바뀐 게 하나 있죠. 사실 수학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과 수학이란 말이 바뀌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원 수투 이제 고2 때 배우는 과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통이라고 해서 이제 문과는 확통을 하고요. 이과 애들은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됐었는데 하나하나를 요것도 이제 나라에서는 미적 기하는 수능사에 빼버리고 수원 수투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수원이 이름이 대수 그리고 수투가 이제 미적분 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원 수투랑 확통을 보게 돼서 요것 때문에 이제 문과 수능이라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과 애들은 내신으로 이제 기하랑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고 좀 수학이 변별력이 쉬워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아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아이들 배우는 어머니들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이제 목차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수는 저런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파트 좀 어려운 파트가 있고요. 미적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에서 이제 바뀐 게 이제 원순열이 삭제됐고 표본 비율하고 모 비율이 추가되고 해서 사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확률은 좀 어렵죠. 사실은 통계는 연산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확률 문제가 어렵게 내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사실 변별력이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2 때 배우는 과정, 학교에 따라서 확통을 뭐 고2 때 배우거나 고3 때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하여튼 뭐 고2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수능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뭐 절대평가로 90 맞으면 A, 80 맞으면 B로 해서 이거는 변화가 그대로 없고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1등부터 4등급까지
만점일 만큼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어려운 친구들은 많지 않고요, 나라에서. 그 다음에 또 많이 바뀐 게 요게 많이 바뀌었죠. 사회가 이제 예전에 9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됐는데 문과 애들이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없어지고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8과목 중에서 아이들이 2개 선택하게 됐는데 이것도 없어지면서 통합과학으로 이제 고1 때 배우는 과학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1 때 배우는 수능 과목이라서 난이도가 좀 쉬워질 것 같고 최근에 출제 경향도 나왔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아이들이 고3 때 되면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중학교 때 배우는 사회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30% 이상.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좀 배웠었거나 아니면 아직 중3 이하는 이제 중등사회랑 중등과학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제 통합과학을 선행을 많이 하기도 할 건데 앞으로 더 그게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는 서울대 문과 가는 친구들만 해당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것도 뭐 서울대 가는 문과 친구들만 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또 바뀐 게 되는 게 수능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과 수능으로 좀 쉽게 바뀌었다 생각하게 되면 내신 등급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현재 9등급 4%, 2등급 11%까지였던 것들이 이제 1, 2등급에서 1등급이 10%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신 변별력이 쉬워졌다 아니면 뭐 어려워졌다 이런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 레인지가 넓어지게 되면 어머니 앞으로 오시죠. 괜찮습니다. 10%까지 늘어나게 되면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요 4%는 사실은 뭐 반에서 1등 또는 뭐 학교가 적은 학교는 전교의 아주 상위권 들어야지면 되지만 10%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등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되고 확대돼서 이제 아이들이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인문계 설명회를 가보면 아주 예전에는 뭐 3등급까지 인서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반계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계는 현재 9등급제는 1, 2등급 돼야 인서울 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이니까 딱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11%까지가 인서울이라 그러면 10% 안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들이 좀 원하는 대학 정도 자녀를 보내려 하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신 1.0이 현재는 사실 올 1.0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정말 뭐 자석어라든지 특목고에서는 올 1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1.1, 1.2 뭐 이렇게 되는데 현재 사실은 1.0 받는 친구, 괴물 같은 친구들이 현재로서는 300명 가까이 나온대요. 이런 친구들이 거의 의대 가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사실은 1.0을 10%로 늘어나면은 그런 친구가 7,000명 가까이 늘어난대요. 그럼 그 레인지가 얼마큼 되냐면 서울대부터 홍대, 건대까지도 이렇게 레인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나 정부나 또 교육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는 이 7,000명이 되는 학생을 어떻게 구분하냐? 전부 다 일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도 있죠. 의대도 있죠. 건대도 있죠. 물론 건대만 돼도 되게 좋은 학교는 하지만 얘네를 그래도 이제 아이들 레벨 차가 나니까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장치를 마련할 것 같아요. 뭐 수능 최저는 당연히 아래 깔 것 같고 세특이라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 멘트를 자세히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면접이라든지 논술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아이들 변별력이 있게끔 하는 장치가 생기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현 중3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4월 달쯤에 그게 발표가 돼요. 그래서 좀 미리 어쨌든 내신 대비는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학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져가지고 아마 좀 변별력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외대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목고에서 가장 최고 탑이죠. 외대부고 이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이거 현재 거 진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 ABCD가 뭔지 알다시피 이제 중학교 때 다 보다시피 90점 돼야 A고 B인데 얘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구호만 보면 90점 넘는 애가 81%나 돼요. 반에서 뭐 10명 중에 8명이 뭐 90점 넘는다는 뜻이고 표준 편차라서 어머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평균부터 얼마나 아이가 몰려있냐. 이게 예전에 이제 학종이나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표준 편차를 보고 아이들을 선발했어요. 이게 작으면 얘네가 특목고나 자사고 잘하는 애구나. 이게 레인지가 넓으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교구나 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18을 전후로 나눠요. 18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10 이하가 되면 얘는 무조건 특목 자사고고 18이 넘어가면 공부를 좀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면. 근데
요번 일시 바뀌었을 때 중요한 거는 요게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편입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돼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떠오르는 변수가 원점수를 잘 봐야 된다는 게 있어요. 원점수란 거는 그때도 어머니 질문하셨는데 그냥 점수, 원래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학 70점이냐 72점이니 국어 뭐 80점이니 이렇게 받는 원점수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예상된 성적표입니다. 현재는 보면은 이 친구가 국어랑 수학을 봤는데 4단이 넘는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4단인데 원점수가 91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과목 평균은 75점이고 표준편차가 15고 수학은 90점 맞고 표준편차 20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쪽에는 광남고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못한 학교는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학자 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아마 점수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점수가 나오고 평균은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표준편차가 없어지면서 이 학교 애가 과연, 사실 이건 보면은 그 전에는 그냥 일반고구나 알 수 있었는데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분포 비율이 나오고 등급도 이 친구는 아닌 이제 1등으로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 그 대학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점수가 높을수록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게 좋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반고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원점수가 표기되고 또 표준편차가 없어지면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 나라에서 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데 보통교과랑 전문교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교과가 이제 애들 시험 봐서 내신을 9등급을 하고 전문교과는 보통 성취도 평가라 그래서 A, B, C로 표시됐어요. 그래서 뭐 기하라든지 우리가 흔히 어려운 수학으로 따지면 뭐 이산수학, 고급수학 이런 것들이 그냥 A, B, C에서 주로 고3 때 시험을 봤어. 변별력이 없었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 바뀌면서 내신이 완화한다 그러는데 이게 완화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뭐 A, B, C 나오는데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병기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대학에서는 상대평가를 보지 절대평가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상위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하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A, B, C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3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기하 과목 같은 거는 조금 뭐 시험도 보지만 수행평가 같은 걸로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그리고 A 등급도 90이 아닌 그냥 뭐 우리 학교는 70점도 A로 줄까? 그럼 애들이 막 기하 같은 거 뭐 자사고랑 특목고는 몰아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애들이 A를 받고 이랬었는데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되면 90 넘어야 A가 되고 원점수도 되고 또 아이들이 한 줄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알 수 있게 돼서 아이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기하랑 뭐 미적을 수능에서 안 본다 하더라도 상위권 고등학교 가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성취도 평가 ABC랑 상대평가 안 되는 거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 요건데 요 과목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뭐 교과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 외에는 전부 다 내신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해서 좀 내신 대비 때 아이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7,000명이 되는 아이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학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면접을 막 도입하고 있고요. 서울대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정시에서도 점점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 내신 성적을 보고 있어요. 아이가 몇 등급이냐. 이런 걸 보고 있고. 수능 최저가 당연히 확대되고 있고요. 서울대도 사실은 3합 7인데 한 1년에 한 700명, 2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떨어진대요. 서울대 합격하고도. 내신 체질을 못 맞춰가지고.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 애들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아이들이 7,000명 되는 아이들이 서울대 다 지원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원점수가 큰 아마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처럼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대비가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학교 교육부에서 나온 걸 제가 이제 발췌해낸 건데, 여기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 공통 과목은 대부분 고1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능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고1 때 내신에 아주 큰 변수가 작용되고요. 이 색깔 칠해진 것들이 말씀드린 고1 때 배우는 과목들이 대부분 수능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호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진로 과목, 선택 과목이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성취도 평가 ABC가 ABCD 5단계의 상대평가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적분은 주로 이제 아니었는데 기하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잘 쓰는 뭐 이산수학이라든지 고급대에서 고급기하 이런 과목도 그냥 선택을 하면 우리가 ABC 해서 그냥 후하게 주는 것들을
상대평가를 아주 쫀쫀하게 막교돼서 1, 2, 3, 4, 5등급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심화 과목 ABC였던 것들이 상대평가 5등 문제로 바뀌어서 아마 내신에 대한 부담이 느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사회과학, 특히 이제 수학은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사회랑 과학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이름만 바뀌었어요. 예전에 공통과학, 공통사회가 물리원이 그냥 물리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화학원도 화학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했던 게 이제 화학2, 물리2 이런 것들 이름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물리학인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이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것도 각각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생애. 이것들은 심화 과목에 대해서 선택하는 순간 내신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목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공대라든지 의대 가려면 무조건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전공 적합성을 보여줘야 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고, 예전에는 말씀처럼 ABC 평가였는데 ABCD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아마 변별력도 제가 보기에는 요쪽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 내신 등급을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융합선택 같은 건 이런 거는 여행질 이런 거기 때문에 ABCD, E까지 표기되고 상대평가가 아니지만 크게 수능과 관계없고 변별력이 없는 과목이라서 굳이 상대평가 안 나누는 것들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또 과학쌤한테 제가 좀 자문 걷어서 만든 건데, 말씀처럼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물리학. 이렇게 요거는 고2 때 주로 배우는 과목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 과목 선택인데, 요거는 나중에 어머니 대부분 문과 아니라 이과를 가게 되면 전공의 적합성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눠진 거예요. 성취도 평가 ABC였던 것들이 이제 뭐 5등급제지만 내신 상대평가로 돼서 학습량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옛날에 물리투랑 화학투 같은 건 어떻게 했냐면 고3 때 올라가면 1학기 때 아이들 선택을 해요. 그러면 수능하고 병행해서 같이 시험을 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유있게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를 유지를 하고, 선생님들도 점수를 후하게 줬죠. 선택하는 순간 레퍼트라든지 이런 걸 잘 쓰면은 뭐 A를 뭐 70%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를 말씀처럼 1등급 안에 들으면 10% 안에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물리투를 이제 애들이 어려워 선택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한 100명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전교 1, 2, 3등 이거 선택해버리면 뭐 걔네들이 계속 1등 하는 리는 없지만 1, 2, 3등 돼버리면 우리가 100명 중에 10%가 그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잘하는 애들이 그걸 다 선택해버리는 순간 다른 애들은 그 점수를 1등 못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명수 잘못 예를 들었네요. 물리2를 만약에 한 30명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10% 들으면 3등 안에 들어잖아요. 그럼 전교 1, 2, 3등이 선택하는 순간 4등 하는 친구는 물리2를 내신 2등급 받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내신의 변별력이 되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상하는 이제 대부분 저번에 제가 광남 중에서 저번에 학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이제 1학년 때 통합과에 뭐 2학년 때 요런 과목, 말씀은 3학년 때는 이제 화학2랑 물리2 이런 과목이 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돼야 좀 여유 있게 되고, 3학년 1학 때까지는 예전에는 편하게 수능 준비를 하던 것들이 내신 준비까지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대부분 학교가 깔릴 겁니다. 예, 이렇게 대부분 학교들이요. 자,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제 논술 수령을 이제 강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논술 수령 많이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제 논술 수령을 강화해서 시험을 보라 그러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정한 채점이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주관에 따라서 논술 수령 채점을 잘못하면 엄마들한테 막 항의도 받고 이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부터 계속 좀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노트라든지 오답노트를 쓰고 있는데 습관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비율로 따지면 여기가 요새는 나라에서 이번에 이렇게 5등급제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서울 거는 그래도 원생이 학원 학생 수 한 300명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은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내신 1등 따기 어렵대요. 그래서 1등급 되려면 예전에는 뭐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됐는데 10% 넘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받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0명 정도, 여기 제한고가 되면 300명 정도일 때 되면 1등부터 30등까지는 당연히 1등급이고
31등부터 102등까지 2등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넓은 레인지 든 애들도 우리가 어떻게 변별력 있게 가를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31등이나 32등 애들은 억울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 2등급 취급받아서 인설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 좀 이번엔 그렇지만 공부 잘 못하는 2등급이 돼서 수도권 대학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돼서 이게 뭐 변별력이 그러니까 쉬워졌다기보다도 요쪽 아이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30등에 40등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치열하게 해서 1등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수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현상이 발생돼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등급도 당연히 7,000명이나 되고 2등급 아이들도 되게 이런 변별력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계속 대학에서는 뭐 세특이라든지 수능 최저, 교과 전형, 교과의 성적을 계속 본다는 거라든지 구술 면접 이런 거를 아마 봐서 변별력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가장 하고 싶은 키포인트가 작지만 요 흰글씨들이에요. 어머니들이 일반고로 갈까 자사고로 갈까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견해는 일반고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요번에 어머니들한테 제가 미리 설명 받았을 때 대부분 여기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사고 간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거의 건대부고 많이 선택하시고 일반고 선택 많이 하셨는데 광정동만 하더라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자사고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10% 되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약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처럼 편입부터 삭제돼 가지고 특목고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원점수가 넣게 되려면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는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원점수 점수 90점 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말은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뭐 자양이랑 광량은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90 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잘해야 하는 친구의 하나서지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심화 과목의 상대평가, 뭐 물리투랑 화학투에 해당하는 이 교과 과목들이 심화 과목으로 돼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많아져서 조금 전 자사고가 좀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신 잘 받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사고를 원하면 5에서 10% 정도 되면 저는 약간 자사고랑 특목고를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근데 꼭 가지 말고 그냥 노려볼만 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저는 그냥 편하게 뭐 예에서 흔히 이쪽 가까이 남자친구는 배제 모임인데 거기 가서 어렵게 막 1등 들어가려 노력하기보다 그냥 편하게 이 정도 적는 애들이 일반고 가서 그냥 1등급으로 편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면 그냥 일반고 보낼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등수가 나온다면. 네. 자, 2028년이랑 내신이랑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이분 언니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많아요. 이게 올해 건데 하나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대부고가 이제 일반고로 바뀌면서 이제 218교 정도 되는 일반 학교가 생겼어요. 가까이 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 광진구 쪽인데 어머니들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 지역을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까이 건대부고가 우리 일반고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 건대부고. 또 광남은 많이 회피를 하죠. 워낙 아이들이 내신이 치열해서. 자양이 여기 가까이 있고요. 요거에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 분들은 이제 여기 배제고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보육고도 많이 보내요. 여기 학교가 워낙 이 자사고가 원래는 이제 서울 지역 단위 자사고인데도 이제 성적은 거의 전사고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참고로 보이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서울 순위 9등 할 만큼 전사고를 제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좀 안타까워요. 갈 고등학교가 많지 않은데 한대부고로 자사고를 많이 가긴 하는데 한대부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어머니 일정이에요. 2025년도에 사실은 이제 5월부터 영재학교 원서 접수를 해서 벌써 학교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약간 가장 원하는 데인데 이거는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영역성 갖고 있는 애들이 합격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5월부터 8월에 시험이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친구들이 대거 이제 과고에 지원을 해요. 과거는 8월 말부터 이제 접수를 해서 12월 초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막 면접이라든지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재 과거 이쪽을 이제 전기고라 그러고 이쪽을 후기고라 그래요. 후기고에는 우리가 한 잘 아는 일반고, 어머니 특목고에서 해당하는 이제 외고, 국제고가 있고 이제 자사고 이쪽에 돼 있습니다.
여기 올해는 12월 4일 날 전부 다 이제 원서를 내면 학교에서는 보통 한 11월 한 중하순 되면 원서를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땡겨서 한 이유도 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나온 것처럼 정기랑 후기인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정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 후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 210교 있고 자사고 16교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부고가 이제 일반고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어머니 한번 보시라고. 자, 영재학교는 과연 경쟁률이 몇이나 될까? 이제 여기 전국에 8개 시도에 이제 영재학교, 영재고라고 이름하는 학교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친구들도 뭐 지방 어디든 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빠져있는 한과영이 부산에 있는 이제 영재학교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라서 여기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경쟁률은 거의 6대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영재고도 인기 약간 시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치대를 못 가게 막아놔가지고 조금 경쟁률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경쟁률은 셉니다. 근데 과학도 보겠습니다. 과학고도 우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고 지원했던 친구들은 서울에만 지원할 수 있어요. 흔히 서울에는 두 곳이 있거든요. 한성과고랑 세종과고가 있는데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여기 지원해서 이제 지금 시험 중일 텐데 여기도 경쟁률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4.5대 1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는 지방권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요. 자양이랑 신양도 보면은 뭐 광진, 광남도 마찬가지로 보면 양진도 그렇고 특히 광남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 오는 아이들이 한 5명에서 6명 사이? 한 10명까지도 이렇게 붙고 자양이랑 신양도 좀 아이들이 한둘 이상 가더라고요. 과거로 갔다가 워낙 엉뚱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네. 요것도 어머니 보세요. 차라리 사실은 저는 이제 여자친구들 공부 잘한다고 하면 한대보고보다는 외고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외고도 지금 우리가 서울에는 이렇게 있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네, 보면 예전에 뭐 서울이랑 이화는 어머니 넣으면 합격했습니다. 작년에는 넣으면 합격이고 이거는 보통 1점 초반대 경쟁률을 보고 있고 외고는 살짝 말씀드리면 국제고는 말씀드리면 성적이 보긴 봅니다. 근데 영어 성적만 봐요. 영어 보고 영어 성적 사실 다 올 A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국어랑 사회 과목을 번갈아서 봐서 성적을 나누는데 아마 외고 국제고 지원할 정도 되면 그것도 다 A일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아이들이 변별력이 되냐? 면접을 봐서 변별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성적보다는 면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랑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너무 잘해요. 외국 국제고 관심 돌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수학을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잘한 자사고 갈 여자친구들은 차라리 전 외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국제고도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뭐 글로벌 인재를 뽑긴 하지만 여기도 이공계통에 대한 과목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이 많이 있고 여기는 사실 늦는 순간 문과만 지원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국제고도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자사고도 없네 관심 많으시죠? 이것도 한번 서울에 있는 자사고 쭉 나와 있는데 배제는 뭐 항상 2대에서 1.5 사이 정도 돼서 여기는 어떻게 뽑냐면 1.5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추첨으로 1.5명만 뽑고 나머지 0.5를 면접으로 떨궈내는 형식으로 뽑고 있어요. 배제, 보인, 점수가 비슷한데 보인이 조금 떨어지는 게 거리가 좀 멀리 있어서 좀 경쟁률이 항상 좀 배제보다는 약하고 배제는 인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광진고 어머니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대보고는 나중에 보여야겠지만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작년에 좀 높긴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5 넘으면 면접을 보고 뽑는데 한대보고는 그냥 면접 안 봐요. 이제 그냥 추첨을 뽑아요. 그냥 그게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첨.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저희 아는 어머니가 한대보고 넣었는데 딸이 이제 되게 잘했어요. 공부. 근데 떨어졌더라고요. 추첨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화내시더라고요. 면접도 안 보게 한다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후기 걸 제가 크게 갖고 와봤는데 12월 4일부터 이제 국제외고, 자사고, 일반고에 이제 우리가 원서를 넣기 시작해요. 아마 근데 벌써 다 11월 말쯤 되면 다 넣고 마지막 학교에서 이제 보내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7일 초반 되면 이제 아이가 말해요. 와가지고 원장님 저 건대보고 됐어요. 뭐 자양고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요때 정도 되면 다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중3 어머니들이 관심 가져서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가 과거는 못 갔지만 과학은 잘한다. 그러면 이제 과학 중점고로 가면 사실은 이제 생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화 과목에 대해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까이 있지 않아요. 이제 그나마 가까이 있는 학교가 강동 홍파에 있는 요 학교 정도인데 두 학교 정도 돼요. 두 학교 정도.
그리고 성동강진에 있는데 여자만 갈 수 있어요. 무학여고만 이제 두 학교가 있고, 오히려 좀 광진에서 인기 많은 게 이제 중점학교인데, 예술학급이라 그래서 대원여고가 이제 성동강진에 있는데, 두 학교 정도 이제 음악이랑 미술하는 친구를 뽑아서 하는데, 요거도 여기가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을 한다면. 근데 요건 조심해야 될 게, 과학중점학교에 넣어서 한 두 반 정도 되면 1학년 때 가가지고 나 어려워, 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 이제 일반 반으로 옮길래, 그러면 옮기지 못해요. 그냥 계속 거기 쭉 가야 돼서 이것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지원할 때 참고로 이제 미리 중3 어머니 아닌 분들도 아시면 좋은데, 일지망에는 단일학교군이라 그래서 서울시 전체, 아까 제가 큰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어디든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내가 목동에 있는 어느 학교가 너무 좋아, 거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와서는 여기 성동광진에서 우리 성동구랑 광진구 쪽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원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칸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거는 뭐 인포메이션 적는 거고 죄송합니다. 중점학교에서 여기를 처음에 자사고나 외고를 지원할 수 있고, 여기 지원한 친구들은 여기 지원 못하고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사고 지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면은 일지망 아까 서울시 전체에서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에서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성동구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로 애들이 이렇게 넣죠. 막 이렇게 건대부고 자양고, 건대부고 자양고 이렇게 해서 넣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있죠. 추첨이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가까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여기 지원하지 못해요. 여기 지원 못하고, 여기를 물론 이제 자사고 넣었다가 떨어져도 여기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면접이 좀 안 돼서 떨어진 친구는, 그래서 내가 배적어 넣었다 떨어지면 자연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신중히 잘 쓰고 여기 쓰거나, 대부분 어머니들은 여기에 4개를 주로 쓰게 되죠. 네. 그래서 1단계에서 아까 말한 서울시 전역에서는 20%만 선발해요. 20%만. 확률이 좀 떨어지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뭐 좀 난 힘은 자사고죠. 경기고를 가고 싶다 그럼 경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20% 안에만 뽑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 40%. 그래서 이제 아이들 확률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연달아 넣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60% 안에 들도록 하고, 요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서 3단계는 여기 말고 통합군이라고 해서 우리 광진구 전체에서 40%를 뽑아서 선발하는데, 광진구 외로 떨어져 나간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다만 여기는 그냥 난데, 우리 광장동은 작년에 광양고를 많이 갔어요. 애들이 여기 1, 2지방 다 떨어지고 나서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모자라면 그리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광양고 지원이 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는 제가 말한 광진구 일대 주변에 있는 구에서 선발이 되는데, 광진구 바깥으로 나갈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인원이 뭐 저희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1월 7일 발표합니다. 요거 지도 보여주면 어머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1단계 다시 해주면 20% 전체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여기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만. 3단계는 여기 중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냥 광진구 내에서 아마 학교 배정이 받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등 입시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3부에서 어머니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일본어 분석, 제가 7개 학교 분석을 해드리는데, 학교마다 약간 좀 데이터 분석이 조금 모자란 데는 안 알려주는 학교예요. 안 알려주는 학교.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입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사실 광명고가 가장 우리 광중에서 인기가 많죠. 이게 어머니 22년도 이제 졸업생 진학이에요.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수생 포함하지 않는 순수하게 고3 아이들만 포함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학교를 한 50% 정도 대학 가고, 전문대도 이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전체 진학은 60% 정도 되고요. 이 친구들은 다 재수를 하겠죠. 40% 정도가. 이게 재학년 거고요. 이게 작년 아이들 졸업생 애들. 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대학을 좀 더 5% 정도 못 갔고, 전문도 조금 늘렸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광남고, 우리 제일 잘하는 학교 얘기고요. 또 40% 넘는 애들이 무조건 재수를 선택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실은 공립고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자기네들 입결이 좋으니까 이걸 막 공공하게 아예 오픈해서 말해줘요. 상당히 입결이 좋아요. 네, 한대보고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도 많이 가고요. 이렇게. 이게 작년 거를 보여줬는데,
서울대 8명과,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머니 말씀처럼 재수생 포함이 되고 재수생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근이라든지 워낙 상위권 대학이라서 고3 애들이 스카이 정도 되는 경우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고3 현역들이 많이 가고, 의치한도 아이들 31명이나 가는 만큼 되게 요거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자양이랑 광양은 오픈 안 해줘요. 입결이 좋지 않나 봐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꽤 좋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광진군의 가장 최고 입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광장동 일대가 학원가가 성행된 이유 중에 하나가 광남고가 끌어주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요. 예. 이렇게, 이것도 제가 예전 거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 된 애들이 탑 11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홍대 정도까지 된 애들이 이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정도의 한 3반 조금 이상은 재수생들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남고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화로 저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입학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 정시도 많이 가고 재수생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인과생들은 논술로 간다. 사실은 정시, 이과생, 논술 이 말은 뭐냐면 학교에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예, 학교에서 안 해주고 학원 애들을 많이 덕분에 좋은 데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네들 입결이라고 아예 디테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좀 재학생도 많이 갔죠. 이렇게 많이 가고 졸업생으로 가고, 그리고 정시로 많이 가죠. 정시로 이렇게 졸업생들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예,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광남중 입시 설명회 이제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찍어온 거예요. 제가 몰래라는 아닌데 가서 봤으니까 네, 찍어온 건데, 하여튼 입결이 좋고 정시가 많이 가고 재수생들이 지금 많이 간다는 게 좀 장점 같습니다. 자, 내신 나빠도 정시 대입 준비한다. 서울 수시 2명은 무조건 합격한다. 여기는 워낙 아이들이 학교가 표현편차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보다 요새 애들은 또 의대를 많이 지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부터도 재수해서 의대 간다 그러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요새 자, 의대 제일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은 서울대라 그래요. 서울대에서 애들 재수시켜서 의대 많이 가기 때문에 의대를 제일 많이 보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많이 얘기해요. 이건 제가 있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입학 담당한테 물어보면은 광남 정도 그쪽 광장 지역은 워낙 공부가 치열하다 보니까 그 영재 과거 준비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극심화반 애들이 있다시피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원해가지고 특목고 자사하고 준비하는 애들이 자기 학교 와서 좋은 입시 성적으로 정시로 대학을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학교보다는 학원 쪽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양쌤이 나와서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시킨다. 저녁밥도 준다. 라고 하더라고요. 학원 10시인데 학교는 12시까지 시키고. 그리고 뭐 요새 뭐 교양쌤이 나와가지고 맞춤형 생기부 작성을 하기 위해서 배분 노트를 활용한다. 거기서 뭐 이제 자기들이 뭐 공부했던 내용이라든지 읽은 책을 갖다 내면 생기부에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력을 한다. 그래서 공립은 아무래도 그 생기부가 상위권 아니면은 잘 신경을 잘 못 써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공립고는. 네.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 의미 있는 건데, 올 고1 애들이 시험 본 점수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판차 보니까 좀 생각보다 낮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점수예요. 15, 14니까 여기도 공부 꽤 잘하는 학교인 거예요. 하고, 이제 고3 돼서 좀 애들이 떨어지죠. 24점 막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고1 때 배웠던 성적들인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요거는 제가 오늘 한번 그 표준편차가 고등학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근거로 G코드라 그래서 아이들 등급 컷을 제가 나눠본 거예요. 이게 연대에서 쓰는 방식인데, 그러면 어머니 흔히 말하는 이 빨간색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내신 1등급 10% 안에 드는 점수가 이 정도 맞아야지 어머니 1등급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광남고 가서 수학은 90점 한 2개 정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등학교니까, 그리고 고1 때 가면 국어도 하나 틀리고, 영어가 좀 어려웠나 봐요. 영어 88점, 통합사회 통합고 90점,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우리 아이는 1등급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 고등학교 90점 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현재 자녀분들이 올라갔을 때 받기는 1등급을 제가 체크한 겁니다. 이렇게. 이번엔 또 건대국어. 이번에 하여튼 이 자양 쪽은 건대국어 제일 많이 가고, 건대국어 담당자분이랑 통화하면, 이거부터 보여드려 말할게요. 생각보다 입결이 뭐 나쁘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43%, 10%. 뭐 일반고는 거의 비슷해요, 어머니. 입결이. 막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질이 얼마나 좋은지.
뭐 탑 10에 들어갔는지 지방대에 들어갔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도 한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45% 되는 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건대부고도요. 작년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 더 떨어졌어요. 38%가 4년대 가고 전문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2% 전문대 가고요. 60% 되는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갔지만 40%는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대부고도 그렇게 실적은 인기는 좋은데 입결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어머니들이. 요거는 제가 과거 히스토리를 쭉 갖고 와봤는데 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는 이때는 좀 7명이나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막 정신 없을 때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때 갔고 나머지 입결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왜 많이 갔는지 그때 왜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갔죠. 이것도 이제 요번에 광남고 가서 제가 받아온 건데 여기도 그래도 입결이 요번엔 꽤 좋았어요. 서울대 6명이나 갔다고 이렇게 막 이거 오픈해서 그러니까 사립고는 입결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요. 의치안도 많이 가고 고려대도 가고 근데 연대를 못 갔네요. 한 명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건대부고는 인기는 많고 되게 프라이드 강해요. 전화해보면 서울시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대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1, 20대 1 정도 돼서 여자친구들은 건대부고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부고 가면 막 축하한다고 그랬거든요. 남자친구는 쉬워요. 넣으면은 대부분 건대부고는 많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입결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어머니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도. 네. 건대부가 이제 타 지역 학부모한테 관심이 증폭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설명회 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정말 강남 엄마들 전화 와서 저한테 막 이것 좀 많이 물어보시고 성동구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경쟁 10대 1 이상인데 이건 추정치인데 이거보다 더 높아졌대요. 20대 1, 30대까지 된다 그러고 하여튼 서울시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이 말은 그렇지만 건대부가 애들 자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19년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담당자분이 지금 그 입시 담당자는 약간 좀 깐깐한데 예전 분은 진짜 오픈 많이 해줬어요. 19년도에는 대학 서울대 2명 갔는데 국제고랑 외고 학생이 전화 걸어 와가지고 걔네가 서울대에 갔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기존 애들 다 눌러버리고 서울대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건처럼 올해가 문이과 2명씩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얘가 충분히 뭐 자사고라든지 외고 갈 수 있는 애들이 나 내신 잘 받으려고 건대부 선택을 해서 쫙 1등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높은데 여학생들은 여학생 어머니들 계시면 요거는 약간 자제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건대부 가면 내신 무조건 잘 딸 거라는 환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각 고등학교마다 상위권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애가 한 4등급 되는 애가 뭐 3등급 될 것 같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기도 하더라고요. 얘네가 표준편차라든지 뭐 생기부 이런 관리가 상당히 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특목중이라든지 강남고 출신도 일부러 요렇게 받으려고 왔을 때 생기부를 때문에 불안해한대요. 그 사실은 이제 직윤 이런 것도 막 못 떨어지고 이런 데도 있나 봐요. 서울대 이게 생기부나 이게 화려하지 않거나 표준편차가 크면 공부 잘 못하는 학교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떨어뜨리나 봐서 제 느낌은 건대부고는 세특이라든지 생기부를 이렇게 잘 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립권 대부분 이렇게 심화반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20명 뽑아가지고 야자시키면서 공부를 약간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다 있어요. 이렇게 방과후. 근데 이건 야자가 의무고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립권은 모든 전공 보면 뭐 이렇게 과학 탐구반, 생기부 관리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주는 커리큘럼 클래스가 다 존재합니다. 공립권은 없는데 사립권은 전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도에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 반을 증가시켰어요. 남자가 167, 여자가 170명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또 남자가 7반 되고 여자가 5반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번에 남자 하나, 여자 한 명 더 추가해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좋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남자가 많아가지고 특히 여자친구들이 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22년도에는 뭐 고대 수능 최저 보고 6명 갔고 연대는 많이 못 간다는데 이게 생기부도 많이 보고 연대가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보면 영재고 과거 아이들을 많이 선호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내신이 좀 떨어져도 공부 잘하는 친구를 골라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이 연대 좀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자 친구들은 수시로 많이 생기부 관리해서 잘 수시로 많이 가고 남자 친구는 정시로 많이 간다. 그리고
중위권 대학은 전문대로 많이 간다. 아까 보면 20% 넘는 학생이 전문대 갔잖아요. 이렇게 되고, 요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대부분 학교에 남녀공학에 통용되는 건데, 10명 중에 정말 극상위권 10명 중에 8명이 남자이고, 2명 정도가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극하위권도 남학생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진짜 막 그 입시 담당분은 저가 맨날 전화해서 제가 우리 양진중 뭐 여자 아빠인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 오세요. 왜요?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깔아줘요. 맨날 이랬었거든요. 근데 건대보고 가시면 알겠지만 건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캠퍼스도 좋고 또 애들 막 과잠 입고 댕겨 뭐 건국대 가지고 대학생인처럼 그래가지고 분위기는 좋은데 공부하는 친구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자친구들이 그거 바라보고 많이 지원을 해요. 남자애들 때문에 내신 따기 쉽다는 이유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입결은 되게 좋았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애들이 그 건대부가 1학년 때 물리원이랑 한문반 나눠서 문이과를 아예 분리시켜 놨었는데 요거는 이제 중3 때부터는 의미 없어진 것 같아요. 문이과 통합되면서. 그래서 그 설명회 갔더니 물리원 선택한 여자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현 중3부터는 요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문이과 통합돼가지고 이것도 그냥 성적 보십시오. 근데 건대는 수학 문제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급컷 보면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도 생각 20점 정도 되고 조금 높아졌죠 아까보다. 그래도 1학년 때 배웠던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은 편집 편차가 낮은 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1 애들 성적이에요. 이것도 그래도 조금 강남보다는 애들이 공부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80점대 맞아도 10% 안에 반에서 한 3등 안에 든다는 얘기겠네요. 30명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안에 든 점수의 애들이랍니다. 이렇게. 동대부여고도 보겠습니다. 동대부여고 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가람고로 바뀐 거 아시죠? 올해부터는 남녀공학으로 해서 여기가 오히려 건대부고랑 같이 좀 남자애들이 있어서 여자친구들이 지원해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해줘요. 인원이 되게 영수가 적은데 대학교 되게 많이 보냈어요. 62% 전문대 많이 보내고. 제 느낌에 동대부여고는 생기부 관리를 되게 쫀쫀하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이번에 참고로 입시 설명회 갔을 때도 보면 자기네 생기부를 막 보여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정말 잘 썼는데 몇 등급이냐 그랬더니 5등급짜리 여자인데도 정말 잘 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5등급 사실 학교에서 실력이 잘 안 써지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 관계자 말로는 여자친구들은 안 써주면 삐져가지고 잘 써준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5등급인데도 내용이 아주 튼실하고 좋아서 그걸 자기들이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합격률이 높지 않나 싶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작년도에는 40% 떨어졌지만 어쨌든 전체로 보면 7% 가까이 되는 애들을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들을. 이것도 이제 서울대 합격 보면은 항상 건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좀 동대부여고 인기가 좀 시들하고 저도 많이 권하진 않아요. 수학이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건대부. 그리고 여자친구들끼리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인원이 가장 큰 단점이 작아요.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진짜 어려워요. 200명이면은 10% 안에 들어도 몇 명 안 돼. 20명밖에 1등 못 받는 거니까 나중에 고3 가도 이렇게 여기도 입결이 이렇게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사립고는 이렇게 점점 나와 있는 추세예요. 작년에는 1명 가고 2명 갔네요. 직윤으로 이제 2명은 가야지 사실 정상이긴 한데 서울대를 갔다가 거기에. 그래서 여기도 입결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렇게 갔다고. 1명 이상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동대 많이 가죠. 자기 학교니까 많이 갑니다. 이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동대보고도 이제 가랑고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제가 물어봤더니 여자 5개, 남자 5개 해서 교육청 요청 중인데 이거는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인원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200명에서 한 230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아이들이 5개만 생기면서 조금 여기 들어가게 되면 건대처럼 남자애들이 밑에 깔아주면서 내신 따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동대부도 심화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심화반 운영되고 있어서 이글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1학년 때 뭐 2학년 15명 정도를 해서 뭐 어떻게 뽑냐 물어봤더니 3월 학력평가로 영어 1, 2등급 받거나 모의고사 보잖아요. 3월 달에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100분이 90% 안에 되면은 뽑아가지고 애들 계속 이렇게 강하게 공부시키는데 한 학기마다 애들이 인원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로 내신 2.0 된 애들은 거기다 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립고는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뭐 아카데미라 그래서 인문사회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걸로 애들 뭐 레포트 쓰고 프로젝트 해가지고 생기부 관리한다. 근데 어쨌든 동대부여고는 자기네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또 뒤에도 있을 거예요, 내용이. 예. 생기부 관리 잘해서 수행평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이런 거 잘 챙기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 어머니, 자녀분 아시면 뭐 책가방 열어보면 뭐 프린트 막 구겨져 있잖아요. 우리 애들.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최소한 이게 파일에 깨끗이 넣고 다니거든요. 남자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수시로 학생부 종합을 많이 준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과 계열의 과목이 많이 있어야지 학생부 종합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심화과학 과목 개설했다고 요거에 대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년도에 내가 통화했을 때 자기네 전교 1, 2등이 다 서울대에 지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이게 안타깝겠죠. 이거 떨어지고 대신에 애들이 연대 고대 갔고 그 밑에 애들이 서울대를 일반적으로 갔다고 뭐 자기네 서울대 4명 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여기도 고대는 많이 가고 연대는 많이 못 가요. 어떤 동대랑 건대는. 네, 이거는 조금 아마 학교에서 연대에서 일반고라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10은 항상 20명 이상 정도 가고 동대를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대부여고는 이렇습니다. 네, 이것도 성적 보면 평균이 되게 낮죠. 수학은 어려워요. 진짜 66점밖에 안 돼요. 근데 편차가 15점이면 못하게 많이 모여있네. 이렇게 아이들이요. 못하게 모여있고 평균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사회도 다른 학교보다 훨씬 평균이 많이 낮아요. 낮고 표준 편차는 좀 많이 모여있긴 하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이 정도 해야지 90점 넘어야지만 봐서 동부대부 여고도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가더라고요. 예. 생기부 관리 잘해주기 때문에 정말 막 악착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저기 광장동 일대나 여기 새 학교가 인기 많아서 여기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진학률 20년도 비교했는데 동대원어가 월등하게 제일 많이 보내죠. 나머지 두 학교는 이 정도 보내고 요게 이제 4년제 대학 보내고 빨간색이 여기 전문대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 4년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공대부여고는 하여튼 아이들 대학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전문대든 일반대든 어쨌든 보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대랑 광남고. 동대부의 가장 큰 단점이 요거죠. 이제 학생 수 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 건대랑 광남은 인원이 많아서 이거는 좀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대원고도 봐드릴게요. 어머니들이 이제 대원고도 여기서 네,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대원고랑 대원여고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사립이기도 하고 생기부 관련 이런 거는 잘해 주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대학 한 이 정도 가고요. 여기도 전문대 많이 가네요. 예, 대원고. 그다음에 이 정도가 제수로 가고요. 한 번 더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거의 뭐 반반씩 가네요. 대학이랑 전문대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입시 결과가 사실 저희도 대원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잘 교통이 불편해서 안 가는데 최근에 무료 셔틀까지 운영할 정도로 하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대원고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학교로 갔는데 의외로 되게 목표가 정확하더라고요. 우리는 하위권 애들은 버리고 상위권 애들은 확실히 챙기겠다. 여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선생님이 나와서 한 얘기가 남자 학교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정말 생기부 안 써주면 막 삐지고 이래가지고 힘든데 선생님들이 막 생기부 한 2명 되는 애를 다 쓰려고 노력하느니 우리는 한 50명에서 100명 되는 애들을 축약적으로 개념을 잘 쓰겠다. 나머지는 잘 안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생기부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확실하게 끌어주겠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입결이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대원고는 관심이 없었는데 되게 열심히 시키고 있더라고요. 대원고, 대원여고, 외고 같은 재단인 거 아시죠? 예. 여기도 보면은 자기네도 이제 내신을 위해서 이제 강남적 애들이 자기네 학교에 막 온다. 그리고 여기는 재앙은 모르겠는데 일단 양진 광남 아이들은 오면은 3등급이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가 여기 오면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니까 꼭 오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화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명 있어서 뭐 중3 내신이랑 1학기 중간 성적으로 야자 시키면서 공부를 시킨다. 그리고 2학기 때 가면 뭐 영재 학급에서 심화반 해서 생기부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얘네를 집중 관리해서 좋은 대학 보내게끔 노력을 하고 이과 같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다는 건 항상 모든 사립학교마다 다 요거는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상위권 애들은 요게 있어야지 생기부 스펙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도에 서울대 4명 합격했다 그러고 의대도 점점 한 명씩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서울대보다는 의대를 더 많이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서울대 애들이 재수해서 여기 가는 정도니까. 그리고 뭐 1학년 때는 독서 마라톤 대회를 한다. 2학년 때는 토요 융합 뭐 캠프 이과 영재 학급 한다. 그리고 광진 공유 캠퍼스라고 해서 이번에 어머니 고교 학점제 되면 여러 가지 학점을 막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원고, 대원여고, 건대부, 광양고가 캠퍼스를 공유해서 설치가 못 듣는 과목을 다른 학교 가서 듣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는 되게 궁금해요. 뭐 가서 듣는 건 괜찮은데 제가 걱정은 성적을 어떻게 매길까가 되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연합을 이뤄가지고 공유 캠퍼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셔틀버스 하고 장흥동 일대까지 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광정동은 온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요거 제일 강조한 게 여학생이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 유리하다. 그래서 얘네한테 집중한다. 우리는 뭐 200만까지 다 안 해주고 잘하는 애들한테 해준다 얘기하고 요 얘기도 저도 공감 간 얘기더라고요. 사립과를 공립고 있는데 공립과 선생님들은 조금 의욕 없지 않냐. 자기 친구도 공립과 많이 다녔는데 거기는 뭐 5년, 6년마다 전공과니까 생기부 안 써지는데 우리는 계속 20, 30년 이상 있으니까 되게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요거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잘 써준다는 건가 맞는 것 같아요. 사립고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공립고에 없는. 여기도 보시면 네, 여기도 표준편차가 생각보다 우리 광진구일 때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10 이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내신 등급은 대원도 사실 공부를 이렇게 잘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진 광장 일대 아이들이 3등급 정도 가느냐 1등급 한다는 거 얘기 들어보면 80점 정도 넘으면은 반에서 한 2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2, 3등 안에 들어서 이 정도가 대원고는 저는 남자친구 있으면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렇지만 자연고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원여고도 보여드릴게요. 대원여고도 보면은 많이 갔죠. 대학교 가고 전문대 가고 이 정도가 이제 그 재수의 길로 가고 있고요. 2000년도에도 높습니다. 제가 재학년에는 대원여고 설명회 갔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사립이라서 되게 많이 커리라든지 아이들 그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현황은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고는 이런 것들이 점점 오픈돼서 여기도 서울대 많이 보내고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서울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 안 갈 건데 자꾸 서울대만 얘기해요 하는데 어쨌든 서울대를 알면 나머지 밑에 있는 학교도 대략 이렇게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도 뭐 입결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보면 요래요. 2명씩 갔고 의학계열도 5명이 나가고 연대도 9명이 나갔어요. 오, 놀랍더라고요. 네, 이렇습니다. 대원여고의 가장 큰 장점은 여고 어머니, 그러니까 여자 어머니한테 제가 권해드리는데 여기가 예술중점 학교다 보니까 음악 미술하는 애들이 좀 아무래도 공부를 등한시 하잖아요. 얘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떻게 되냐면은 1학년 때 이제 국어랑 영어, 수학은 단위가 틀리대요. 일반 애들이 4단위면 얘는 3단위밖에 안 돼서 이때는 내신을 따로 하지만 고1부터는 내신, 그러니까 단위수가 같아져요. 3등급으로. 그러면은 걔네랑 같이 통합을 해서 내신을 따기 때문에 요 얘기 진짜 그러더라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요 얘기 있군요. 오라고 일반고 애들 오라고 뭐 왜냐면 예술 애들이 국어 보면 3등급 이하 아무도 없대요. 4등급부터 예술 애들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일반고 공부하는 애들이 가면은 예술하는 애들이 밑에 깔아주니까 내신 받기 쉽다고 자기네 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고는 뭐 원래 교장 선생님 나와서 2등급은 인서울 가능하고 여기서 뭐 융합 수업, 과학 수업 이런 거에 대한 세특이라든지 생기부 잘 써준다는 얘기하고 미술이랑 음악 중점반 때문에 일반고 애들이 내신 따기가 쉽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명수는 한 미술 25 음악인데 어쨌든 한 거의 40명에서 6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일반고 말고 예체능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분명히 공부를 일반고 애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깔아주니까 조금 편하게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예체능 애들이 3등급 이하로 깔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1, 2등급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교장 추천도 되게 많다. 우리는 4등급까지도 막 교장 추천 해준다. 왜냐면 예술하는 애들은 교장 추천이 없기 때문에 걔네 빼고 나머지 애들 4등급도 우리가 교장 추천해서 수시에 갈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원여고는 가장 큰 장점이 예체능 애들이 있다는 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자기들 생기부 열정적으로 잘해준다는 얘기 하고요. 이런 것도
심화반 운영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강남 애들도 와서 하고 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아마 광장이나 이쪽 애들 같아요. 내신 18% 애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심지어는 B중학교인데 내신 75%는 되게 못하는 애예요. 하위 3분의 2 안에 드는 애인데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원여고 가면 내신 등급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 어머니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요거는 되게 좋은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도 점점 더 내신 반영을 해서 내신 잘 따고 어머니들이 원점수 높게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원고, 대원여고에 원점수 잘 받기 쉬우니까 어머니들이 선택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적 보면 이 표준 편차가 9, 8, 되게 낮은데요. 평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좀 문제가 쉬워서 그런지 2등반에 들려면 점수가 꽤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원여고 이렇습니다. 내신 따기 쉽고 요 의미는 어머니 말씀처럼 원점수가 높다는 의미 같네요. 수학도 80점이나 돼요. 대원여고 수학 시험 쉽거든요,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광양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점점 이제 나중에 자양고가 있습니다. 근데 광양고 저는 사실 관심 없어 했고 우리가 옛날에 광양고 가면 애들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작년에 저희 광장 일대랑 이쪽 또 광양망이 됐는데 광양이 최근 입결이 되게 좋고 학교 담당자랑 전화해보면 그 학교의 느낌이 오는데 광양고 많이 열심히 하고 좋아요, 어머니들. 이거는 좀 안 좋긴 한데 어머니 보세요. 이게 30%면 거의 1대1이네요, 전문대. 근데 가까웠고 내신 따기 좋잖아요, 어머니들. 이렇게 40%나 갔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공립고로 이제 얘네는 자공고라 그랬죠. 자율형 공립고에서 일반고로 21년부터 했고 야간 자율 학습했고 의외로 자양고에서는 뭐 이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학 융재반, 뭐 융합인재반 이런 게 우수학생 모집하여서 이렇게 따로 꼼꼼히 시킨다 해서 최근 입결 되게 좋고 제가 안 적었는데 작년에 서울대 4명 갔다고 하고 의대도 1명 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원 입결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런 운영이 사립고처럼 있어요. 3월 모집하는데 중상 성적으로 3월에 모집해서 고일까지 운영한다. 한 학교마다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뭐 서울대 2명 갔고 서울대 못 갔지만 의대 1명 갔다 뭐 이러고 작년에는 서울대 4명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양고는 그래도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는 학교 같아요. 공립보다는. 근데 인원이 적고 어머니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학교 분위기는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신 따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적은 거는 공립은 많이 알려주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얘기를. 그래서 여기도 성적 보면 어머니 표준 편차가 높군요. 이게 23 이렇게 넘어가군요. 이게 이제 공부 안 하고 잘하고 넣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가면 우리 애가 잘 짤 수 있다. 수학도 어머니 되게 쉽거든요. 근데 평균이 63점이군요. 네, 어머니. 그래서 이거 가게 되면 좀 내신 따고 편차가 넘은 거 보니까 공부 안 하는 애랑 하는 애랑 많이 갈리는가 봅니다. 내신 등급부터 이렇게 되고. 국어도 평균이 좀 낮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내신 따기는 편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자연고 보겠습니다. 자연고 가까이 어머니들이 이것에서 관심 많은 학교. 여기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연고도 38%가 사연대를 갔고요. 30% 정도가 전문대를 갔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점수가 나왔고요. 이렇게 이 정도 대학을 갔고요. 여기는 글쎄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학교 이렇게 가정 성취물을 보면 대학 학교에서 어떤 흐름이 보여주는데 광양보다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기 가장 큰 장점은 인원수 많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절대 심화반이 없어요, 어머니. 없고 야자는 시키는데 의외로 방과후 뭐가 다른 학교는 막 이렇게 과학 융합 수업, 뭐 사회 융합 수업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것만 자꾸 있더라고요. 태어다른 것에서 최고 갈 친구는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토요일 날도 뭐 이런 뭐 배드민턴 부분 이런 거 만들고 해서 여기는 왜 방과후로 이런 것만 하지? 하여튼 애들 예체능으로 키울 것 같고 여기가 또 미술 거점 학교라서 미술을 하고 싶은 친구는 여기 가서 뭐 배운다 그러는데 뭐 미대생 아니면 크게 의미는 없고 어쨌든 여기는 스포츠 클럽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양통신문에 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말 방과후, 농구, 배구, 축구 뭐 이런 거. 자양고가 생각보다 명수 많은데 참고로 저희 광명동에
태권도 사단 받은 애가 있어요. 걔는 태권도 사단이라고 그러면 알다시피 특기자고 나중에 채권 도장도 차릴 수 있거든요. 그 친구 수학 그렇게 잘 못하는데 계속 2등급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는 수학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성적 보면 여기도 편차가 좀 높죠. 네, 높네요. 여기 공부 잘 안 하는 거 봅니다. 등급도 조금 이렇고요. 그래서 자영은 좀 보면 선생님들이 알겠지만 공립고니까 그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안 시키고 생기부도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고 뭐 융합 수업 이런 것도 없고 체육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쪽 나머지 이제 4개 학교 대원여고, 자연고, 대원고 했을 때 뭐 진학률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60% 하고 의외로 이제 전문대를 좀 내 학교는 많이 가서 이렇습니다. 광영고가 이제 단점이 이제 인원이 너무 적네요. 예. 여기서 자연고가 인원이 많아서 내신 따기가 좀 더 편하고 광영은 노는 애 안 노는 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넓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설명도 보면은 이것도 이 정도 아이들. 광영고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네. 만약에 광영고 지원 받아도 어머니들 막 슬퍼하지 마시고 내신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22년도 이제 우리 일반고 애들 쫙 분석해서 했어요. 7개 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관심 있어 봐야 될 거는 학교 인원이 어디가 많냐. 아무래도 인원 많으면 내신 따기 쉬우니까 일단 1등은 광남이 제일 많고요. 근데 건대보고 자연고 순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여기가 내신 따기가 그나마 수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대를 많이 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비율도 보여지겠지만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학교 어디죠? 네, 자연고 내신 따기 쉽네요, 어머니. 광양고 그렇고 대원남고 여기가 내신 따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전문대 많이 간다는 얘기는 내신 따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비율로 보여드려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건 참 학생 수군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인원은 어쨌든 이 세 학교가 계속 탑 3 안에 들어갑니다. 광남, 건대, 대원고, 전문대도 자연고 많이 가고 대원남고 비슷하네요, 어머니. 이렇게. 요걸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진학률 보게 되면 이게 전체 진학률인데 제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게 전문대 진학률이에요. 여기에 이제 많으면 내신 따기가 어머니 쉽다는 얘기거든요. 자연고 오면 쉽네요. 가까이 있는 학교. 광양이 쉽네요. 광양, 자양, 대원남고 요 세 학교가 좀 내신 따기가 어머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년 것도 보면 이거 다 비슷비슷해졌네요. 이게 광양, 자양 요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은 광양이랑 자양이 내신 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3분 어머니 요거 자사고도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 또 자사고 가는 분들도 꽤 관심이 많으셔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자사고는 사실은 제가 좀 보일 때마다 여기 학교는 인원을 많이 못 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엄청 많이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보겠더니 자사고랑 일반고랑 뭔 차이가 있냐?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192학점을 따야 되는데 이거 아마 나중에 고교학점제 가도 비슷할 거예요, 어머니. 얘네한테 뭘 줬냐면 예술이랑 뭐 이런 생활교육에서 9학점을 갖다가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차이는 별로 없는데 요거가 차이 있는 거예요. 9학점을 얘네들은 조금 여유 있게 둬서 이 9학점으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말하는 뭐 고급 수학, 고급 기하 이런 걸 해서 우리는 자사고라는 걸 티나게끔 할 수 있게끔 9학점이지만 그런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사고는 요게 좀 차이점입니다. 일반고랑. 이렇게 이제 이게 일반 특목고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광진구에도 이제 대원여고랑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강동에 아까 배재, 보인, 한대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사고 1지망 넣으면은 여기 못 넣고 여기 넣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여기는 사실은 자사고 넣으면 알다시피 학교 가기 쉬워요. 성적 안 봅니다. 면접만 잘 보면 가능해요. 면접만 잘 보면. 생활기록부에서 전혀 다른 건 안 봅니다, 어머니. 아까 말처럼 1점을 넘어가면은 추첨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나마 한대보고는 추첨도 안 한다는 거, 추첨밖에 안 한다는 거, 면접을 안 본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거를 이제 잘 써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보기니까 요거 자기주도 나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있다, 나의 인성은 어떻다,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걸로 이제 면접에 질문거리가 되니까 요거 의외로 많이
틀린대요, 어머니들. 뭐 이렇게 성적이나 수강 설정, 특히 아이들이 면접 보러 갔을 때 실수로 안녕하세요, 장, 중3 누구입니다 이러면 10점 감점. 자기 학교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실수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적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지적지, 뭐 아버지랑 같이 승마를 매주 탑니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네,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의외로 요거 많이 쓴대요, 요거.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혹시 이거 쓸 때 요거 조심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인 거 예전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면접 두 문항이 자소서에서 두 문항을 물어보고, 너 어땠니? 그 다음에 공통 문항은 이제 뭐 대부분 요거 좀 알아갖고 내가 이 학교의 교훈이 뭐니? 그 다음에 인재상이 어떤 거니? 이런 걸 딱 알아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배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가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되고, 대부분 면접 보면 아이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떤지 딱 한눈에 판단 될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딱 보면 알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보인 거 봐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확실히 틀려지죠. 이제 대학을 많이 가고 전문대가 확 줄어들어요. 예. 이것도 보면 63%, 0.3%. 전문대는 거의 안 갑니다. 사실은 뭐 자사고 가서 전문대 가면 좀 아쉽죠. 네네, 이렇습니다. 주요 합격, 이런 거는 너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만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말씀처럼,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고, 수시보단 정시로 많이 가요. 예, 많이 가고, 여기 보면 뭐, 스카이 110명 갖고, 이거는 뭐, 중복 합격, 이거 졸업생까지 포함이라 그러니까, 네, 이렇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이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재학생 중에 비율이다. 한 60%, 70% 되는 애들이 재학생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재수생이 별로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시 비율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정시도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배제 해보면 어머니, 그러니까 9등급제로 4등급 안에 들면 수시로 좋은데 한양대 이상을 가서 애들이 가고, 만약에 내가 4등급 넘어가는데, 굳이 수시로 뭐 좀 낮은 데보다는 차라리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뭐 한양대 이상 대학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4등급을 기준으로 4등급 안에 되면은 생기부 관리 잘해가지고 뭐 인서울에 한양대 이상 대학을 보내고, 그 넘어간 친구는 정시로 공부해가지고 한양대 이상 대학 가는 걸 이렇게 많이 시도하고 있어서 조금 정시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말씀처럼 자기들이 뭐 서울대 가는 애들 이 정도 등급 받으면 간다. 그리고 한양대도 3.6, 그러니까 4등급 좀 안 된 애들은 생기부로 한양대 이상 갈 수 있다 라 하죠. 사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고에서 꿈도 못 꾸잖아요. 일반고는 2등급 돼도 인서울이라 그랬는데, 요게 아무래도 보인고라든지 배제고에서는 한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뭐 구단위에서 뭐 이산수학이라든지 뭐 고급 기하 이런 거 선택하면서 얘가 특수 목적고라 하기 힘들지만 자사고란 걸 알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괜찮으면 이제 그만 닦으셔도 돼요. 저희가 나중에 닦을게요. 어머니 이거 오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훅 저희가 한번 대걸로 닦을게요. 요게 어머니 죄송한데 이게 보인고 갔을 때 이게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얘네들이 막 그 줌으로 이런 거 설명했을 때 제가 광남 양진 애들 막 자기들 분석을 갖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많이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남 걸 갈 것 같고, 사실은 자양 지역보다는 그쪽 광장 지역 애들이 좀 자사가 많이 늦나 봐요. 그리고 광남고 애들이 되게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걔네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요거 보면 광남고 22년도에 한 2년 전에 3.6%면 얘는 뭐 전교 1등 하는 애네요. 그래서 뭐 1.9등급 받고 서울대 종합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4%,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다 서울대 연대 학생정보 종합으로 갔다는 얘기고, 나머지 애들은 제가 이거 표시한 거 뭐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여기는 사실은 정시랑 논술로 갔다는 얘기는 굳이 자사고 가서 생기부를 안 들여다본 거고, 그냥 어떻게 이런 말 그렇지만 학원의 능력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따로 봐주는 거 생기부 외의 거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이 정도는 애들은 학교에서 좀 자사고 챙겨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생기부를 보는 거 정시로 갔고, 요거는 크게 생기부 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요새는 뭐니 모든 고등학교들이 알다시피 수능형 문제로 다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되게 어렵고, 여기도 뭐 자기네들도 뭐 13명 이상 뭐 서울대 합격하는데 아이들이 뭐 재수하고 뭐 의대 정시로 돌려서 좀 서울대 합격이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작년에는 33명 가서 전국에서 9등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면 30명 중에 5등 하면 뭐 고대
스카이 정도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인고는. 그래서 의대 뭐 한 10명, 20명 합격한다 그러고요. 네. 요런 내용,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재학생 70%, 재수 30%. 요거까지 나와 있어요. 강남 내신이 강남 내신이 0.78하면 보인고 내신으로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여기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 합격고에 대해서 잘 갖고 있지 않아요. 강남 애들이 좀 보인고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양진중이라든지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왜냐면 너무 멀잖아요, 보이는요. 저 끝에 있어서. 홍파, 잠실중 애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강남중 25명 중에 서울대 3명이 합격했다.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보인고에서는. 근데 나머지 양진이라든지 그 나머지 중학교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여기도 야간 자율학습 당연히 해요. 자사고들은 다. 한대보고부터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애들은 학원 다니는 게 쉽진 않아요. 주말 외에는요. 예. 여기도 성적 보면 이제 편차가 확연히 확 줄어들었죠. 13 밑으로 막 내려갔잖아요. 10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여기도 성적이 많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점수를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아래에 요거는 어머니 고2, 고3 때 보던 성적이라 좀 애들이 이때는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게 평균이나 이런 편차가 올라가는데 요 위에는 다 고1 때 성적이에요. 고1 때. 요거는 애들이 상당히 잘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예. 반에서 1, 2등 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네, 이렇습니다. 과학은 하나 틀려야 1, 2등 하네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배제고 보여드립니다. 배제고 인기 많은데 배제고도 보면 전문대를 3%밖에 안 가고 되게 3%밖에 안 가고 되게 적죠. 예. 배제고도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예, 51%, 1.5%. 여기도 이제 자기네 합격을 이렇게 막 공시해놨어요. 의대 몇 명, 한의학, 약학.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서울대도 11명 갔고, 전체 23명 갔고, 여기도 좀 정시에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사고는 네. 그리고 여기도 프리컬리지라 그래서 이제 따로 잘하는 반 애들 모으는데, 잘하는 애 중에서 또 몰아서 이제 의대반, 공학반, 자연과학반 이렇게 몰아서 따로 관리해주고, 그 중에서 또 50명은 또 특별히 관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울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조금 보이는 좀 정시로 많이 서울대를 많이 가고요. 배제는 좀 이렇게 수시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 광남중 애들이 배제중 많이 간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논술 위주로 강좌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시험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미리미리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8 이상 되면 수시 준비하고 요거 이하 되면은 정시로 이제 한양대 이상 가게끔 목표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사고는 좀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적도 보면 여기도 편차가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9, 6,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더 높네요. 여기는 와 이렇게 돼야지 이제 여기 이제 1등급 안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배제고 이런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언니들. 오히려 사회가 좀 평균이 그렇구나. 이건 다 100점 맞아야 되네. 이렇습니다. 배제는. 이제 한대보고 보여드릴게요. 한대보고는 말한 것처럼 예전엔 계속 이렇게 미달이었어요. 이게 미달 하다 보니까 여기들이 화가 났는지 이제 우리는 면접 안 보고 무조건 추천으로 뽑게 해서 뽑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진학이 광남고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대는 좀 적죠. 비싼 돈 내고 전문대 가는 건 아까우니까. 네, 이렇게 50% 정도 되는 애들이 대학교 가고 여기도 많이 갔네요. 10%나 갔네요. 한대보고가.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한대보고가 없는 남녀공학이에요. 여자 학교 아닌데 남자가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자기네 이제 주요 학교 간 대학을 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광남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입결이. 여기 보면 이게 작년도 건데 서울대 4명 가고 오히려 건대가 6명 갔으니까 더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입시 설명회 가서 제가 받아온 건데 자기네들 이제 수시도 많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서울대 4명은 다 수시로 갔다 하고 그러고 네, 정시 수시의 비율이 오히려 수시가 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습니다. 사실 자사고 가려면 이제 수시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떤 정시 비율은 높잖아요. 여기도 EBS 연계에서 수능형 문제를 내고 있고 여기는 심화반 따로 모으진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근데 야자를 되게 많이 시켜요. 10시까지 무조건 거의 다 시킨대요. 전교생의 반 정도가 야자를 한다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도서관 건물이 따로 있어서 거기 지정학습제로 공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성동광진 애들이 여자친구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여학생, 이과생들이 대부분이고 여기도 과학에 대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여기도 이제 수시 쪽으로 많이 합격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들이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5명씩 묶어서 이렇게 7반 중에 뭐 이렇게 한 3개 반 정도 이렇게 나눠 놓거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여성스러운 남자애들이 오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자랑 잘 친하고 말투도 여자 같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게 작년도 명수인데 309명 여자고 33명이 남자래요. 그래서 얘네 5명씩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비싸서 중화이권도 챙겨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나왔구나. 잠깐만요. 제가 거꾸로 갔구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성적 안 보여드렸죠. 성적 보면 여기 표준편차가 일단 뭐 자사고니까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편차가 낮은데 여기도 수학 평균이 되게 낮네요. 65점이래요. 여기도 수학이 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평균이 낮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처럼 원점수가 낮기 때문에 굳이 자사고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5등급제 바뀐 이후부터는. 그리고 2등급 컷도 보면 확실히 이런 뭐 수학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높네요. 수학은 좀 많이 낮아요. 여기가. 네. 왜냐면 여기가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좀 평가하고 점수 내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대 보고는. 요건 제가 이제 자사고 세 학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네. 전문대는 되게 확연히 적게 가고, 그렇죠. 20년도에도 보면은, 네. 둘이 뭐, 진학률은 비슷합니다. 전문대가 많이 졌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자사고예요. 이것도 23년도까지 했습니다. 한대본 조금 갈수록 이제 전문대생들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네. 자, 이것도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 이거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자사고 진학 학생 수인데, 명수가 엄청 많죠, 배제보인. 그리고 전문대 가는 인원도 점점점 일반고랑 자사고랑 확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3년도에도 보면은, 네, 전체 학생 수에서 4년제 가는 것들이 이제 자사고가 확연히 많죠. 일반고 애들보다 많고 전문대도 일반고 애들 많이 가고 여기는 거의 안 가고요. 비율로 보아도 확연합니다. 여기는 이제 10%대가 다 넘는데 여기는 다 5% 이하가 다 되고요. 전문대 가는 것들이. 작년도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서 차이가 점점점 나고 있고 이제 한 대 보면 좀 전문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갈수록 조금 배제보인의 격차가 일반고랑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유자 합격자 제가 이제 여기 뭐 일반고랑 이제 자사고 비교해봤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차이 나진 않았어요. 여기도 뭐 보인이랑 배제 빼놓고는 다 비슷하다가 갈수록 점점 일반고랑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나마 선방하는 게 이제 광남고 선방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여기는 광남은 계속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한 대 보고 이길 만큼 이기는데 이제 배제랑 보인이 엄청 치고 올라가서 격차가 더 많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어머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저희 수학학원이니까 사실 수학이 어머니 뭐 내신 성적에 큰 변별력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일반고 아이들, 우리 애들, 광진고 애들 한 건데 역시 광남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난이도 문제. 여기도 거의 수능형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광양은 그나마 조금 좀 올라갔어요. 예전에 이게 0%였거든요. 근데 교과 개념이 한 70% 정도 나와서 광양이 아무래도 수학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광남 동대부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나머지 학교들은 광양 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5개 학교는 비슷합니다. 수학 성적들이나 이렇게 난이도가. 그래서 광남고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학교 프린트를 줘요. 이게 수능형 변형된 문제를 내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변형돼서 막 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요 변형된 프린트를 잘 풀어서 저희도 광남에 들어오면 학교 프린트를 계속 풀어줘요. 시험 대비 때는. 동대부가 수학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광남 문제 어려웠고 동대가 조금 더 쉬운데 동대는 보충자료를 안 내주고 거기서 어렵게 막 내요. 그러니까 얘는 보충자료 내주고 프린트해서 어렵게 내고 프린트 안 주고 어렵게 내고 막 창작 문제 내고 이래서 점수가 아주 애들이 낮아요. 동대부여고는. 그래서 수학이 아주 어려워서 평균이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고3에 하나 가르쳤는데 미적분 가르쳤는데 걔가 주관식 6문제 2개 맞았대요. 근데 반에서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빵점이라고 막 이래서 동대보고 그때부터 수학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수학 잘 어려운 친구는 좀 동대보고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대보고는 사실은 교과서 문제만 풀어도 점수가 잘 나와요. 80점 이상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변별력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제일 인기 많은 학교였는데 한두 문제는 여기도 프린트 줘요. 전국 모의고사 이런 것들 해서 문제 내서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다 겪어야서 해야 극복해야지만 좋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원고도 여기도 보충 자료가 없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변별력 있게 줘요 어머니. 예, 대원고. 대원 요거도 부교재에서 변형제를 내는데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머니.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 수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변별을 가르는 문제들이고요. 자연고도 평범하게 내고 약간 시간이 부족한 지저분한 문제예요. 계산이 자양중도 좀 그렇거든요. 계산이 좀 약간 지저분한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등급은 낮고요. 광량고는 이제 난이도 거의 없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와 상관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서 예, 이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전국연합평가 두세 개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전국학력평가 문제, 수능 문제형 문제를 좀 포함시켜야 되고 이거에 특화된 문제들이 없는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고쟁이라든지 자이스토리 이런 거 풀리면 아이들 내신 따는 데 되게 유리합니다. 자, 요건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 애가 수학 잘한다 그러면 광남고 가야죠. 거기 분위기도 좋고 상위권에 들면 내신 해주고 학교에서도 강남고는 좀 잘 뽑아줘요. 서울대에서도 인정할 만큼. 근데 요 순위를 제가 좀 고민했는데 사실 이순위가 보니 뭐 아시는 분 눈치챘겠지만 학생 수 많은 순서예요. 강남고, 건대, 자양 이 순서.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내신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대원고, 남고, 자양, 광양 이 순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여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힘들고 여기는 좀 피해야죠. 수학 어렵게 나오니까 어머니. 자, 수학 잘하는 여자친구는 건대 보고 가야죠. 남자들 깔아준다는데 가야 되고 그리고 강남고 가도 괜찮고 이제 광양 이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죠. 여자친구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여자친구들 대원여고 가야죠. 예체능 애들이 깔아준다는데 예. 그리고 아니면 건대 보고 가거나 자양, 광양 이 순으로 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 가람이 사실 어머니 동대부 여고예요. 가람이랑 광남만 좀 피하면 수학 못하는 친구는 괜찮습니다. 요것도 좀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머니. 남학생은 그러니까 학생이 많은 학교 선택이 제일 우선이고 남학생은 남고를 가기 추천해요. 남고. 여학생 없는 데 가고 여학생은 남녀공학과에 가고 남자들이 이제 뭐 이런 생기부 막 깔아주니까 예, 수행평가 못하니까 이렇게 여학생은 남녀인 데로 가고 남자는 여자분 데로 가고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사고 내신도 분석해드릴게요. 빠르게.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서 차이는 안 난다. 그 다음은 한나보가 좀 쉽게 나옵니다. 배제 모의는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보면 센 시단계 수준에 시간이 부족하고 고난이도 문제가 아까는 뭐 우리는 광남 두 문제인데 한 세네 문제 이상 해서 변별력을 완전히 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배제원은 여기도 이제 전국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많이 세네 문제 이상 내고 서술형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꽤 높죠. 예. 근데 아까 보니까 배제보가 더 수학 성적이 높더라고요. 예. 보인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한대국어도 어렵긴 한데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이게 많아요. 서술형 배점 60점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들 점수가 낮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한대국어의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또 어렵기도 사실 하고요. 자, 자사고 지원 추천 학생은 전 요거 하고 싶어요. 요게 어머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사고 하고 싶다는 친구는 그 고1 그러니까 올해 모의고사 봤잖아요. 우리가 중3이다. 그러면은 고1 모의고사를 쭉 한번 풀어봐요. 한 3일 풀어와서 평균 2등급 이상 되면 아 우리 자사고 가도 되겠다. 영어도 2등급 이상 되면 이제 자사고 넣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국어랑 영어는 뭐 시험 범위가 없고 통합이니까 어머니 모으면 되는데 수학 조심해야 됩니다. 수학은 어머니 다 보면 안 되고요. 고1 3월달 것만 봐야 돼요. 3월달 게 중학교 범위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괜히 9월 보고 상처받지 말고요. 올해 3월 보고 23년도 3월달이고 22년 3월달 봐서 요것도 평균 2등급 이상 나온다 이러면 아 우리 애가 자사고 가도 될 아이가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 전부 다 2등급 이상
수학은 중학교 과정을 2등급 이상 되면 어머니 자사고 한번 지원해두는 거 추천하고 싶어요. 예. 요것도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중학교 제가 이제 우리 광진구에서 수학을 거기다 분석해서 갖고 있으니까 광남중 수학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 계속 90점 이상 받았다. 이러면 좀 자사고 갈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양진 학생 어머니 계시니까 평균 95점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 자사고 가도 돼요. 요거 양진제. 그리고 이제 양진, 광남 양진이 그다음에 어렵고 하니까 사실 최근에 어머니 동대구 여중도 어려워서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나머지 학교는 무조건 95점 이상. 우리 애는 하나만 틀려야 돼. 90점도 안 됩니다, 어머니. 95점 이상 받아야지 자사고 가야 돼요. 100점, 95점. 우리는 그냥 수학에 계속 줄고 중3인데 하나만 틀려왔어. 이러면은 자사고 간 애들이 반에서 아마 1, 2등 하는 애들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봐드릴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머니. 이게 이 커브가 예전에 9등급 했던 커브가 이제 우리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말씀처럼 이게 300명 기준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3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인데 여기 애들이 제가 가장 말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정말 치열하게 해서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전에 인서울 쓰는 애들이 수도권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얘들은 뭐 못하는 애들로 취급받으니까요. 34%로 되는 애들 취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애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 있는 애들이 굳이 무리하게 자사고 가서 막 여기 들려 노력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어머니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여기 애들도 그냥 일반고 가서 편하게 내신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나라에서 또 대학에서 정할지 모르지만 내신이랑 원점수 잘 받는 거는 고2 때까지는 유지해놔야 돼요, 어머니. 그래야지 그때 입시가 딱 발표되면 어쨌든 내신 잘 받는 건 정말 가기 대학까지 선택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제가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분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자사고 간다는 선택을 안 하셔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요거 성적표 보면 예전에 한 반에 애가 이 정도 나오면 예전 우리 애가 다 올해야. 그럼 우리 애 되게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올해가 반에서 한 6등까지도 올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9등급제로 바뀌면, 아니 5등급제로 바뀌면은 반에서 이 정도 해야지 이제 우리가 10등,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든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 친구는 전 자사고 가지만 요 친구도 그냥 편하게 일반고 가서 그냥 10% 안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등수는 여기서 4등 하는 애들, 12% 되는 애들은 자칫하면은 수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애들이라서 이 친구들도 편하게 11% 반에 4등 하는데 자사고 가가지고 정말 뭐 3등, 4등 받지 마시고 일반고 가라고 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어머니들한테. 자, 이것도 참고로 어머니. 이게 중학교 때는 사실은 이게 등수랑 이런 등컷이 없잖아요. 이게 광남 문제가 어려운데 이게 21년대 학교 알림에 가면 성적이 다 나와 있는데 표준포차가 21년도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22년부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21년도 자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광남 중3이 정말 수학이 어렵다는데 과연 표준포차 이렇게 나오고 몇 등이야 우리 애가 과연 10% 안에 들어가나 했더니 이 정도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받아야지 그냥 점검만 국영수 가서 그냥 실수를 하나 틀려야지만 이제 반에서 어머니 1, 2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광남이 사실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3학년 학교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컷을 역으로 추천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래야지 10% 안에 드는 애예요. 양진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자양도 제가 보기에는 광남 양진 뭐 자양이랑 동대구 좀 비슷하다? 광진이랑 자양은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들이 이거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우리 애가 그냥 구영소 가서 거의 100이거나 그냥 5과목 중에 하나 정도 틀렸다 이러면 이제 자사고 갈 만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머니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10%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잖아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고 자양도 어머니 한 뭐 3-4번 정도 가고 가니까 네 이렇게 좀 성적이 10%에 드는 게 쉽지 않은 점수 같아요. 네. 자, 이거 거의 끝났습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이 어떻게 되면 목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로. 교과만 가지고. 수능 최저도 당연히 맞춰야겠지만.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교과 잘하는 친구는 학교에서 챙겨줘가지고 비교과 관리도 잘 하게 될 거예요. 생기부 이런 거 막 학교에서 챙겨주겠죠. 공부 잘하는데 내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친구들이 수능도 잘 봐요. 이 친구는 대학 가는 게 수월해집니다. 우리 이런 친구를 보고 우리가 효자라 그러죠, 효자. 근데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은 학생부 교과로 목표 대학도 못 가요. 뭐 4등급, 5등급 하면 어떻게 갑니까?
학생부 종합도 아무리 뭐 생기부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내신이 안 좋으면 뭐 넣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걸떠보도 안 보니까. 그리고 논술도 사실은 어머니 수학 논술만 하더라도 수학 한 1, 2등급 받아야지 논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1, 2등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안 되죠. 내신 좋은 학생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게 돼서 무조건 내신과 이제는 내신 따로 나 내신 못하니까 수능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신 수능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28년부터는요. 자, 요거 한번 어머니 문제 내볼게요. 자, 이제 어머니들이 내신을 갖다가 어떤 홍길동이랑 이몽영 아이가 이제 내신이 둘이 똑같이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머니 수시 때는 6개 쓰잖아요. 정시 3개 쓰는데 이 친구가 수시를 쓰는데 이몽영이는 수덕항부터 위로 쭈르륵 6개 썼고 홍길동이는 인솔부터 6개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부터 위에 썼다고 쳐요. 얘는 뭐 수도권 경기대부터 이렇게 썼다고 치면 이 차이가 왜 날까요? 내신이 똑같은데 만약 이 친구들이 내신이 뭐 2등급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왜 차이가 날까요? 이 친구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갖다가 홍길동이는 막 많이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수능이 거의 막 1, 2등급에서 2, 3등급 이상 안 내려가는데 이 친구는 수능 공부 안 해서 떨어지면은 왜냐면 홍길동이는 내가 만약에 이 위에 써서 만약에 점수 떨어지면은 수능으로 높은 데 가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 내신으로 이렇게 쓰고 수능 봐도 이 정도밖에 못 가니까 약간 마음이 쫄아서 그거밖에 못 가는데 얘처럼 수능 공부도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수시 높게 쓰고 안 되면 정시로도 높게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보이는 배제 애들이 4등급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시로 높게 쓰고 안 되면 뭐 정시로도 좋은데 가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항상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공부해야 되고 입시의 꽃은 내신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사실은 입시의 중심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8년도는 어머니 수능하고 내신하고 무조건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어머니 내신 성적 시험이 전부 다 수능형 문제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 잘한다. 내신과 수능을 별도로 할 생각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나 어머니 나 내신 포기하고 수능할래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고3까지 내신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원 커리큘럼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길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책자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어머니, 아까 막 사진 찍으셨는데, 이 자료 좀 어려우시면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유튜브로 다시 보기 남겨서 어머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심화반 아이들은 고등수학을 여러 번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뭐 2학년 때도 고등수학 했어요. 근데 고등수학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건데 심화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때까지가 사실 이제 우리가 선행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제 왜냐면은 3월, 4월, 5월 되면 선행보다는 어머니 내신 대비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해야 돼요. 학교 프린트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심화반 애들, 제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공통수학 2가 지금 현재 2학기예요. 공통수학 1이 1학기고요. 요걸 하고 대수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고쟁이라는 아까 수능 대비 문제랑 유학번까지 같이 해서 조금 수능 대비를 미리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것도 어머니 이거 커리큘럼인데 심화반 아이들에 한해서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들 막 선행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보면 선행이 크게 의미 없어요. 이게 두 가지 갈리는 게 뭐냐면 첫째가 만약에 우리가 중3이야. 그럼 엄마들이 계속 학원에 문의를 해요. 언제 미적분 끝나요? 언제 해요? 막 이렇게 안다복당 하는데 위에가 이제 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얘가 이제 둘째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요. 제발 공통수학 원이라도 잘 끝내주세요. 이 차이가 진짜 나요, 어머니들. 그래서 너무 빠른 선행보다는 오히려 요까지 이제 2월까지는 좀 많이 최대한 달리지만 근데 어머니 사실 교재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 교재를 공부하냐. 흔히 말하는 짤강이라든지 아주 뭐 베이직 센 이런 걸로 공부해서 뭐 심화까지 뭐 미적분만 끝내는 건 의미는 없어요. 다지고 해도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선행보다는 정말 우리가 공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응용반 아이들도 대수까지 정도 나가는 것도 우리 고등부 원장님 조금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뭐 개념반 애들, 고등수학 첨언단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2월까지 공통수학 1, 2까지 그러니까 1년 선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공통수학 1이 1학기, 공통수학 2가 2학기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잘 끝내서 내신 잘 보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커리큘럼 쫙 다 짜져 있는데 시험 때는 저희가 내신 대비 같은 거 되게 많이 시켜줘요. 뭐 일요일날 같은 것도 계속 부르고요. 지금 벌써 우리 중학교 애들도 내일이랑 지난주 일요일도 나와서 공부시켜서 공부 양은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
개인별 대입 컨설팅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해서 애들 대학 어디 가는지 좀 대학 윤곽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은 제가 시험은 정말 매일 봐요. 매일 보고 단원평가, 뭐 종합평가, 월별평가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시간으로 어머니한테 아마 저희 재원생 어머니 계시면 아시겠지만 매번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아이가 어떻고 반평균 몇 점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처럼 카톡이라든지 상담 전화로 맨날 어머니한테 아이가 공부 어떤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안 되는 친구 디텐션 시키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사실은 뭐 디텐션이 아니라 혼자 알아서 쌤이 안 되면 미리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수금 3일 2시간 반인데 보통 3시간 반 이상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면은 저희가 보조쌤들이 항상 계시니까 공부 같은 거는 계속 받을 수 있고 간혹가다 어머니 질문을 하세요. 이거 학교별로 뭐 따로 모으냐, 자연고 따로 뭐 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모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영어나 국어는 지문 때문에 따로 모아야 되는데 수학은 사실은 교재가 공통이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섞어서 하다가 시험 직전에 한 달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말씀처럼 학교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있고 제가 내신 대비 교재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애들 좀 약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봐주지만 어쨌든 내용은 같은 걸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는 보통 자이스트로이나 고쟁이 교재를 많이 써요. 이게 심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 엑스트라로 이제 개별 학교 프린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4주 전에 일요 보충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원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기 학교가 요새 되게 넓어요. 학교가 한 8주간 계속 일요일 나와서 애들 수업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량은 되게 많이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예, 고등 수학은 어머니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친구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직하고 바르게 지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